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귀경길을 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요즘엔 수도권으로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바라고 메리 설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복스러운 소식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수호씨 속상해요. 속상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라고 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요번 소식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기분 좋게 들으시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소씨가 이렇게 시작부터 호언장담을 하면서 말씀드리는지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설날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귀경길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나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설날을 맞이해서 어린 이 영웅시대 분들은요, 티빙에서 나오는 아티스트 임영웅의 앵콜 콘서트를 또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도 엄마 아빠 지금 지방 안 내려가서 혼자 계속 티빙 봐. 응원봉까지 흔들고 있어. 나도 유튜브 보고 티빙 보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요 설 연휴를 오히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와 앵콜 콘서트. 이제 벌써 연휴가 4일이잖아요. 정말 긴 4일인데 이 4일 동안 오히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 활동을 위한 것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정말 이 가수 임영웅님에 대한 팬심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은요 더욱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자, 임영웅 팬클럽 제천 영웅시대 분들이요 또 멋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림스타트 가정에 300만원 난방비를 지원했다. 바로 가수 임영웅 팬클럽 충북 제천 영웅시대 회원님들이요 바로 지난 19일 이 드림스타트 대상 10가구에 300만원 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천시에 따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21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당연한 기부활동을 통해 임영웅을 알리고 있는 회원들이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자 난방비를 전달했다. 바로 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하여 기탁된 이 지원금이 이 10가구, 즉 1인당 30만원씩 지원이 돼서 총 300만원의 지원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제천 영웅시대의 관심과 동참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꿈을 꾸고 키워나갈 힘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이런 대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소식이 여기에서 끝이냐? 또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바로 SK 행복 나눔재단의 곧장 기부 프로그램에 또 300만원 기부가 되었다. 방금은 충북 제천의 이 영웅시대 분들이 300만원을 기부한 거고요. 이번에는 경기 서울 SK 나눔 행복재단에 이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회원님들이 기부를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의 팬클럽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이지 않겠습니까? 쭉 내려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최근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경기 서울이 곧장 기부에 300만원을 기부했다라고 밝혔다. 그들은 서울 경기 지역 아동센터 5곳 도봉구입니다. 그리고 일산 고양시의 사랑샘 지역 아동센터 그 외에 여러 군데의 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기부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임영웅 팬클럽 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위로와 격려, 힐링의 목소리를 가진 가수 임영웅의 팬, 영웅시대의 위드 히어로 경기 서울 회원님들이 정말 이 팬이 된 것을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라면서 가수 임영웅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이 영웅시대 분들의 진심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수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가수 임영웅이 자신조차 어려웠던 시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우승 상금을 전액 기부하고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도 연탄 봉사 나눔 활동을 했던 그 모습을 고스란히 영웅시대 분들이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말이 쉽지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런 활동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요.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빛나다 보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을 보면서 이 설날을 보내고 있다.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상과 콘서트 유튜브를요, 팬들만이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JTBC에서도 대사특필을 했어요. TV 특선 영화만 있냐? 임영웅부터 하정우까지 설 연휴에 진행되는 OTT 컨텐츠라고 해서 말 그대로 TV의 자리를 넘보는 이 OTT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TV만큼 화려한 OTT 컨텐츠가 설 연휴 시청자를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이렇게 한국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OTT 플랫폼들이 앞다퉈서 이번 설 연휴를 겨냥한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최선두에 위치하여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바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디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티빙의 이 대표적인 컨텐츠로서 바로 가수 임영웅님의 앵콜 콘서트 VOD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공개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지만 이번 설 연휴 가장 큰 흥행이 예상되는 티빙 컨텐츠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티빙에서 거의 뭐 엄청난 숫자의 신규 가입자가 폭등된 것이 요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티빙 앵콜 콘서트 VOD 영상 공개 날과 다음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던 거죠. 이번 설 연휴 4일 동안 다시 콘서트 영상을 가족들과 또는 그냥 혼자서 본다 하더라도 재탕에서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 기록됐던 티빙의 신규 가입자 수뿐만이 아니라 티빙 컨텐츠 내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앵콜 콘서트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가족분들이 계실 때 이 티빙 콘서트를 다 틀어놓고 대화를 나눈다면요. 뭐 굳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지는 않더라도 뭐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대화를 하듯이 그냥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영상을 소리를 조금 줄여서 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TV에 틀어두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이제 우리 친척분들에게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얘기해주고 노래도 듣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웅며들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가수 임영웅님의 노래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이 가족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아까 들었던 그 노래 좀 좋던데 그거 한번 틀어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수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귀가 이제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이 티빙 VOD만이 아니라 바로 TV조선의 편성표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자, 왜일까요? 이 TV조선 편성표를 쭉 내려보니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다큐멘터리 기억나시죠? 지금 뭐 미스터 트로트도 있는데 바로 오늘 저녁 9시입니다. 21시라고 딱 적혀있죠? 저녁 9시에 본방사수 해야 하는 I'm Here로 임영웅 101 다큐멘터리가
또 재방송이 돼요. 제가 뭐 이건 진작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뭐 TV조선의 자신들을 위한 것이건 뭐건 간에 어찌됐건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저작권과 판권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 있는 만큼 이거 본방사수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내일이 설날 당일날이기 때문에 뭐 제사 지내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일찍 주무시긴 해야 되겠지만 요거 뭐 저녁 9시 시작해서 11시면 끝나잖아요. 요거 탁 틀어놓으셔서 또 시청률이 올라가 줘야 한다. 그러면 요번 다큐멘터리 재방송과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티빙 VOD 시청률이 둘 다 폭등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상이 또 한 번 재증명이 된다. 아, 역시 가수 임영웅의 파워는 어마무시하구나. 설 연휴인데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겠습니까? 안 쏟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제가 딱 못 박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기록 위상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바로 임영웅 1월 가수 브랜드 평판 탑2. 또 브랜드 평판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가수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브랜드 평판 항상 보면 우리 영웅님 어디에 위치해 있죠? 맞습니다. 항상 대다수 웬만해서는 탑3 안에 전부 다 위치해 있다라는 걸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가수 임영웅님의 이런 브랜드 평판 영향력은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이 브랜드 가치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 자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광고계에서 엄청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를 내기 때문이죠. 그러니 뭐 청원 아이스부터 최근 청정원, TS 샴푸 등등등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가 끊임없이 격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브랜드 평판에서도 보니까 어떻죠? 1위에 누가 올랐느냐? 사실 뭐 솔로 가수 중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1등이고요. 1위는 소씨가 요즘 자주 말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입니다. 물론 저의 원픽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 가수 중에선 저는 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요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뉴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 취향이 그렇다라는 거를 쓸데없이 말씀드린 거고, 그런 뉴진스가 엄청난 거는 저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세대에서 이미 반응이 터지고 있어요. 이 그런 뉴진스와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는 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란 얘기고, 남자 아티스트 중에서는 최고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3위에 방탄소년단이 위치했기 때문이죠. 이 뉴진스가 요즘에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나란히 뒤에 2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자 가수 중에서는요, 그야말로 탑 오브 탑입니다. 그리고 이 순위가 변동폭이 막 탑3 밖으로 나가는 적이 거의 없어요. 큰 이슈가 없고서는 웬만해선 탑3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탑3에 항상 거론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진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아이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손가락에 꼽는 엄청난 가수들과 우리 영웅님이 함께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위상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오전 일찍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재판매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판매가 되고 말았죠? 그만큼 가수 임영웅님의 요번 이 티켓팅 파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이미 우리가 앞선 LA 콘서트에서도 굉장히 느꼈었던 부분인데 이걸 또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번에 뭐 취소됐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지금 정말 재판매가 된 건 맞나요?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티켓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LA 돌비 시어터죠? 들어가 보면 지금 어떤 상태냐? 이미 벌써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몇몇 좌석이 오히려 또 재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막 $800, $1900.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다 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안표팔이와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재판매가 되는 부분이다. 정식 절차다. LA 돌비 시어터에서 이 티켓마스터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재판매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티켓팅 오픈이 땅 되자마자 순식간에 팔리고 나서 다시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이구나. 이래서 티켓팅 파워가 엄청나구나 라는 이야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LA 콘서트 다시 한번 노려보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앵콜 콘서트까지 끝난 마당에 이 LA 콘서트 말고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언제 다시 또 콘서트를 할지 지금 예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가수 임영웅의 실질적인 티켓팅 파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LA 콘서트가 정말 가수 임영웅님의 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요,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 세계에 제가 투어 콘서트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투어 콘서트를 다시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LA 콘서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LA 돌비 시어터에서의 제가 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이 티켓팅이 그야말로 엄청난 판매가 벌써 또 한 번 이루어졌다. 지금 여기 리뷰를 보면 나는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요거를 한국말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보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이게 뭐 정확한 번역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번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궁금하다. 나는 이 쇼를 보는 걸 매우 기대하고 있다.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는 쇼를 즐기러 임영웅을 보러 갈 것이다. 말도 있고요. 이제 히어로가 곧 LA에 온다. 라이브의 황제 임영웅 씨. 그는 모든 장르를 소화하며 세대를 불문하고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또 이런 말도 있고요. 나의 임영웅이 LA 돌비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한다니 너무 신난다. 임영웅은 한국 최고의 남자 솔로 가수다. 그의 첫 번째 I'm Hero로 앨범은 한국의 모든 음악 차트를 장악했다. 그는 발라드, 팝, 댄스, 트롯, 힙합 모든 장르를 노래한다. 건행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나는 그를 만나러 곧 가겠다. 마이 히어로. 나는 히어로 임영웅의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부드럽다. 그는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보니까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 얼마나 지금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지 벌써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본격적인 세계 진출이 바로 올 2023년부터라고 확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나아가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기보다는 좀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화사쇼라는 방송에 정동원 군이 가수 임영웅님과 김호중 씨를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화사쇼 정동원이 동갑내기 임영웅과 김호중의 호칭이 다른 이유를 공개한다. 이 화사쇼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정동원 군이 오늘 등장을 한다고 해요. 21일날 등장을 하는데 아마 저녁에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동원 군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김호중 씨와
임영웅님을 각각 형과 삼촌으로 부르게 된 사연을 공개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팬들은 다 알고 있죠? 이 눈에 보여지는 이 외모의 이미지가 한 명은 삼촌 같고 한 명은 형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동원 군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뭐 제가 김호중 씨를 막 비난하고 격화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정동원 군이 말 그대로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뭔가 김호중 씨는 삼촌 같고 뭐 가수 임영웅님은 형 같다. 뭐 삼촌 같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좀 더 뭐 자신과 나이 차이가 나는 어른 같다라는 의미이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좀 더 형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좀 더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이미지다라는 이야기겠죠. 어찌됐건 이 정동원 군이 또 방송에서 그 외에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또 쏟아낼지 궁금한데 최근 이 탑6 트롯맨들과 함께 가수 임영웅님이 직접 모인 이 회동 자리에서 거하게 쏘고 많은 트롯맨들을 챙겼다라는 걸 제가 뭐 방송으로도 소개를 해드렸고 수많은 수호천사님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항상 이 트롯맨들을 챙기는 의리의 사나이라는 걸 요번 방송에서 정동원 군이 한 번 더 짚어준다면 또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가수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트롯맨이 또 있었어요. 정동원 군 말고요. 바로 장민호님입니다. 임영웅과 이찬원이 홈즈에 출연을 한다?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자, 장민호님이 이 구이조 홈즈에 이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22일날 방영이 되는데 이날 방영을 했을 때 이 구해줘 홈즈의 장민호님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미 이전에 가수 임영웅님이 김희재님과 이찬원님과 뭐 이 정동원님과 임영웅님에게 구해줘 홈즈 촬영장을 가면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콘서트만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거다라고 조언을 들었다라고 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날 방송에서 장민호님이 노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님이 이미 예전에 구해줘 홈즈에 출연했던 거 우리 수호천사님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임영웅님이 이런 구해줘 홈즈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예능 방송 출연이 많았었는데 왜 요즘에는 예능 출연 방송을 안 하나요? 물론 임영웅님도 예능 방송 출연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와 임영웅님이 나아가야 될 이 아티스트로서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 예능 방송이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구해줘 홈즈에는 이 당시에 나갔냐? 이건 이 당시에 TV조선과 계약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출연을 해서 받는 출연료, 또 임영웅이란 가수가 유명해지면 받게 되는 혜택, 다 TV조선이 가져가던 당시입니다. 그때는 물고기 뮤직 소속이었지만 계약은 TV조선과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예능에 출연을 하는 이유가 가수의 인지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TV조선 소속이었던 임영웅님이 당시에 인지도가 높아지면 누가 이득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TV조선이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TV조선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라는 방송을 통하여 많은 시청률로 방송사는 시청률로 제가 돈을 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와 똑같습니다. 유튜버들이 조회수로 광고 수익을 받는 것처럼 방송사는요 시청률을 기준으로 광고주에게 자신들의 방송 프로그램 사이사이마다 광고를 삽입하여 광고 마케팅 비용을 받습니다. 그게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예요. 방송사가 거대해지는 이유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TV조선에 소속되어 있었던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이 이런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 TV조선 방송사에서도 매주 나가서 방송을 한 이유가 TV조선이 타방송에 이들을 내보내서 유명세를 만든 이후 자신들의 방송사에서 얻게 되는
몽승과학단과 사나이 콜센터의 시청률을 통한 광고 수입이 컸다라는 거죠. 뭐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많은 연예인들을 섭외하면서 이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오려면요, 섭외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연예인들이 이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연예인도 좀 여기에 출연시켜 주십시오 라면서 소속사에서 오히려 제작진에게 일정 비용을 내고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 때 그렇게 많은 예능 방송에 출연을 했던 것이고, 많은 팬분들이 우리 아티스트가 이런 단순한 예능 방송에 나가서 이미지가 소모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이 당시에 쏟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가수 임영웅님이 다시 예능 방송을 어디에 출연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우리 팬들이 왈가왈가 할 것이 아니라 가수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의 신정훈 대표님의 신중한 결정을 우리는 응원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왔던 뭐 전참시에 출연을 하네, 뭐 런닝맨에 나오네,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헛소문은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드러나고 있지 않죠. 뭐 나중에는 출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정됐을 때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부담을 우리 팬들이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소식도 설날이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까지 함께 말씀드리며 우리 바로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